오늘도 저희에게 다양한 사연들을 함께 고민해보고 또 상담을 위해서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하이패밀리의 송규라 목사님 함께 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목사님. 행복하시죠? 네, 덕분에 행복합니다. 네. 이제 부부들을 흔히 이제 인생의 동반자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목사님이 생각하는 부부는 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좀 특이한 말씀하실 것 같아. 하여튼 그 서양에서 하는 얘기인데 제 마음에 쏙 와닿는 게 이제 부부를 실과 바늘의 두 악장이라 그러잖아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실은 실만으로, 바늘은 바늘만으로 어떤 기능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요. 그럼요. 실은 바늘을, 바늘은 실을 필요로 해서 실과 바늘이 함께해야만 비단을 짜낼 수 있잖아요. 저는 그런 점에서 실과 바늘의 두 악장, 이 말이 너무 마음에 와닿고 어디 가서 꼭 좀 우리 이렇게 이것만큼은 좀 주의하고 절제했으면 하는 거 있어요. 아내를 이렇게 세우면서 제 집사람입니다. 자기를 바깥 양반이라는 뜻이에요. 저는 오히려 뭐 인생의 동반자라는 표현을 아까 쓰셨는데 제 소울메이트입니다. 영혼의 친구입니다. 라든지 아니면 제 아내입니다. 아느해, 이게 아내, 아내가 된 거니까 아느해, 안해, 아내. 그러니까 제 아내입니다. 이 말만큼 좋은 말이었겠죠. 근데 어떤 나라의 언어를 들여다봐도 우리나라의 언어만큼 부부를 가장 잘 묘사한 게 없어요. 어떤? 이게 한자어도 그러지 않은데 부부가 획도 음도 다 똑같아요. 그래요? 부부. 그렇죠. 그게 평등하고 동등한 거예요. 그리고 집사람이란 표현을 좀 자제했으면 하는데 어떠세요, 목사님 생각은? 글쎄요, 저도 그냥 아내라는 말을 많이 쓰는 편인데 그런데 사실 성경적인 개념은 한 몸이었잖아요. 그 하나님이 뭐 능력이 많으시니까 아담처럼 또 다른 흙으로 만들 수도 있는데 아담 거 꺼내다가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한 몸을 이루게 하는 그 비밀들이 우리가 좀 살아가면서 이렇게 같이 터득하고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 그러잖아요.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와, 어디 갔다 이제 왔어. 와. 이게 영어 성경으로 읽으면 와, 어디 갔다 이제 왔어. 야, 아름다운 인생의 동반자 또 영혼의 친구를 꿈꾸면서 오늘 첫 번째 사연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은 대구에 사시는 양정숙 집사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결혼 19년 차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남편은 회사 일로 늘 바쁘지만 요즘 저희 부부 사이를 보면 너무 말이 없다 싶을 정도인데요. 대화를 해도 애들 교육 얘기나 또 교회 얘기 정도입니다. 언젠가 집에서 TV만 보는 남편이 너무 얄미워서 투덜투덜 된 적이 있는데요. 그랬더니 글쎄 도대체 뭐가 문제냐? 자기 보면 피곤한 거 안 보이냐? 이러는데 저는 단지 남편과의 대화를 원할 뿐이었어요. 너무 근데 답답하고 얄미워 죽겠습니다. 다른 부부들처럼 소소한 대화를 자주 나누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라는 사연입니다. 목사님 진짜 남자들 뭐가 문제인데 이거? 글쎄요. 자기를 잘하고 있다 그런 얘기인데 사실 게리 체프만 책을 보니까 사랑을 표현하는 이제 5가지 언어 중에서 이 부인은 특별히 그 함께하는 시간을 원하는 것 같아요. 그래야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은데 이 남편이 그 퀄리티 타임 함께 보내주는 양질의 시간을 제대로 못 해주니까 이런 불평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게 무슨 남성 편이냐 여성 편이냐 하는 편가르기로 접근해 올까 싶어서 그게 두렵긴 한데 저는 여성들의 지혜를 좀 촉구하고 싶어요. 여성들이 진짜 이럴 때 지혜로워야 되거든요. 남자들이 TV에 멍하게 앉아 있다라는 거는 그 자체가 굉장한 스트레스가 있다는 거거든요. 집에 와서 쉬고 싶은데 이미 자신의 언어를 다 밖에 쓴 거 아니에요. 허비했는데 또 쫑알쫑알쫑알한다. 이거는 진짜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럴 때는 아내들이 왜 TV만 보고 있냐고 질책을 하고 막 잔소리를 하고 바가지를 긁어댈 게 아니라 여보 얼마나 피곤해. 그냥 쉬어. 당신 아무 얘기 안 해도 좋거든. 그리고 자기가 좀 떠드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왜 그 시간에만 대화를 해야 돼요? 저는 대화도 여러 가지의 종류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제일 좋아하는 대화가요. 백앤밑 대화. 침실의 대화라는 거 아니에요? 꼭 잠들기 전에 어떻게 주무시는지 몰라도 이를테면 신혼이라든지 중년이라든지 노년이라든지 상관없이 그걸 습관화해보는 게 참 좋거든요. 남편에게 800개를 한 다음에
속삭이면서 나눌 수 있는 대화만큼 진솔한 대화도 없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뿐만 아니라 또 특별한 시간에는 촛불 대화를 시도해 볼 수도 있잖아요. 딸 전등불 아래서만이 아니라 어느 날은 그냥 탁 촛불을 켜고 불을 탁 꺼버리고 말이죠. 좀 부디 있게. 그러면요. 한 달에 한 번 걸로는 그런 대화도 필요하죠. 저는 양재천을 아내하고 손을 잡고 걷는 걸 제일 좋아하거든요. 그 풀벌레 소리 들으면서 걷는 그 걸음. 아내 몸에서 가끔 몸을 움직일 때마다 향기가 아카시아 향인지 아내 그 향수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럴 때 그 손잡고 그냥 걷는 것 자체도 무슨 말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그때는 저는 물론 들어주려고 애를 쓰죠. 돌아오는 30분 내내 아내가 한 29분 쓰고 저는 1분 쓰고 그래 맞죠 이러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의 대화를 듣고 싶은 게 아니라 자기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 필요할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그런 점에서 다양한 시도를 좀 해보는 게 어떨까. 대화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봐라.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남편이 TV를 보더라도 그것을 연속극을 보고 있는 건지 스포츠를 관람하는 건지 아니면 연애 오락 프로그램인지 개그 프로그램인지 7천 미러클을 보고 있는지 이걸 주목을 해야 되는 거거든. 그렇게 해서 그 사람 진짜 이런 사람이거든 하고 자꾸 말을 걸어주면 그게 반응이 있나 없나 낚시를 하면 입질이 있나 없나를 보면서 그쪽에 말문을 터주는 게 대단한 거거든요. 좀 답답하고 이제 얄밉고 뭐 서운한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좀 부드럽게 접근하고 여성분들도 어떤 이벤트를 좀 생각해야 되겠네요. 하여튼 남자들은 축구 얘기하면 제일 좋아하니까. 축구 얘기 많이 하고, TV도 같이 보면서. 우리 아버지만 해도 차범근 아들 얘기하면 막 또 이렇게 열을 내시고 막 또 들으시고 막 본인 하시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대방이 좋아하는 소재를 한번 꺼내보려는 얘기예요. 그래요. 여성분들 이렇게 대화 자체에만 막 집중하고 하려 하기보다는 많이 피곤했지. 그래 좀 이해와 격려와 응원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사연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부산에 사시는 박희경 성도님의 상담 사연입니다. 역시 또 이제 뭐 부부 이야기인데요. 저는 남편의 퇴근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오늘은 또 무슨 화를 낼지 참 신경이 쓰입니다. 결혼 전 남편의 성격이 좀 급한 편이었지만 지금처럼 매사에 이렇게 버럭 화를 내지는 않았는데 이젠 배달시킨 중국 음식이 조금만 늦어도 배달원에게 큰 소리를 치고요. 윗집에서 의자 끓이는 소리만 들려도 천장을 치며 고함을 지릅니다. 또 뉴스에 등장하는 온갖 사건의 주인공들에게 끊임없이 화를 냅니다. 전 혹시나 남편에게 전화가 와 남편의 화내는 목소리를 상대가 들을까 봐 전화 오는 것이 겁도 나기 시작하더군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남편의 욱한 성격. 평생 이렇게 화내는 남편과 살아야 할지 참 걱정스럽습니다. 라는 사연입니다. 참 어렵겠어요. 이게 참 이 분노, 앵거 매니지먼트잖아요. 근데 이게 잘 안 되니까 가족들이 정말 조마조마하고 그럴 것 같아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하여튼 앵거에 D자만 붙이면 이제 뭐가 되는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위험한 거죠. 저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게 기질적인 건지 남편이 그 기질이 습관으로 바뀌어 있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현재 무슨 일이 꼬여가지고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누군가에 대한 원망, 분노, 불안을 이런 방법으로 표출해내는 건지 이거부터 진단해 볼 필요가 있죠. 그러나 꼭 이 남자분만 아니라 할지라도 한국 남성들의 버럭 성질은 꼭 고쳐야 될 습관이긴 해요. 그게 무슨 특권인 줄 아는. 그것으로 해서 가족들이 겪게 되는 이 심리적 고통이 너무 크고 정서적인 폭력이거든요. 이게 망가지는 경우가 참 많기 때문에 정말 고쳐야 할 습관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근데 대개 이제 이런 경우에 고쳐준다는 게 화를 북돋아주는 경우가 많다고요. 당신 진짜 왜 그래? 당신 성질 진짜 고쳐야 돼. 막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 성질을 더 북돋게 되거든요. 그럴 때 그 김빼기 작전을 하려는 거예요. 김빼기 작전은 또 뭔가요? 그러니까 위에서 그 뭐 의자 끄는 소리가 난다. 남편이 화를 낼 것 같으면 또 아니면 중국집 배달이 늦어질 것 같으면 이 사람 진짜 짜증나. 뭐 이런 사람 있어. 먼저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 화를 내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를 보게 되거든요. 이게 거울의 법칙이라는 건데 거울의 법칙. 반사시켜줘라는 거예요. 내가 대신. 자기 얼굴을 못 보니까 자기 얼굴에 뭐가 묻어 있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거울 역할을 하려는 거예요.
그 인간 진짜 마음에 안 들어 막. 응? 막 이렇게 막 분노를 하고 막 네. 재수출이라도 그러면 네. 당신 왜 그래? 어이가 이제 네. 자기 부인 성질 나빠지는 거 좋아하는 남자들이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신 더 막 화를 내려는 거예요. 그리고 가끔은 이런 처방이 필요해요. 그 명언요법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명언 테라피, 네. 아포리즘 테라피라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하시는데 네. 이런 좋은 말 있잖아요. 왜 너는 남의 잘못으로 네 자신을 벌하려 하니? 이런 말 있잖아요. 그 잘못은 서비스 늦게 한 그 친구가 잘못했다 한다면 그렇죠. 그 일로 왜 나와 내 가족이 벌을 받아야 되느냐는 거예요. 네. 그럼 막 화내고 짜증 부리고 막 이러면 그 일로 벌 받는 건 우리 가족 아니냐 이거지. 그렇게 되죠. 네. 네. 그리고 자기 성격만 더러워지고. 네. 그러니까 왜 남의 잘못으로 네 자신을 벌하려 하니? 이런 명언이라든지 명언 좀 붙여놔야 되니. 그렇죠. 그것을 가끔 네. 부인이 자기 자신이 묵상하듯이 남편에게 보라고가 아니라 이게 중요하거든요. 네. 의도된 거는 상대방이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장실에다가 이렇게 코너에는 무슨 짓이야? 아니 내가 요즘 너무 힘들어서 그냥 나 묵상하려고.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마음의 마사지를 해준다는 거거든요. 그런 아포리즘 참 많잖아요. 그렇죠. 너가 잘못했다면 화낼 자격이 없다. 잘못한 일이 없다면 화낼 이유가 없다. 이런 말들이 사람을 살려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아포리즘으로 그 남편의 마음을 어루만져 봐라. 그리고 이제 제일 좋은 것은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남편이 화를 내야 될 때인데 화를 안 냈을 때를 잘 포착하려는 거예요. 여보 진짜 기분 나쁘지 않아? 야 기분 나쁜데 당신 잘 참는다. 진짜 당신 대단해. 이렇게 얘기하면 남자들이 깊은 사색에 잠기죠. 그리고 그 더러운 성질 고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한국 남자들 제일 못된 게 그거예요. 성질 부릴 만큼 부려놓고 나는 뒤끝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 성질에 뒤끝까지 있으면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성격을 잠재우는 것은 이제 그런 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성경에도 좋은 말씀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요. 자기를 다스리는 사람이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든지 뭐 그런 말씀들을 정말 아이들한테도 도움이 되니까. 그럼요. 굉장히 좋은 방법이네요. 네, 좋은 말씀 많이 들었어요. 이렇게 남편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마사지 법칙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거울의 법칙. 먼저 이제 본인이 막 화를 내기 시작하면 남편이 잠재워질 수 있는. 그다음에 또 명언의 법칙. 네. 비난을 하고 싶어도 좀 참고 서로 보듬어주고 격려하고 또 여성분들은 아이들 앞에서 절대 남편 되시는 분 아빠의 욕을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럼요. 네. 송 목사님 오늘도 귀한 말씀 감사드리겠고요. 다음 주에도 또 행복한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한 선생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